지금 삼성전자에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사이 크게 밀린 뒤 어제 첫 반등이 나온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반등 뒤에 정말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시장 안에서 큰 손이 조용히 담기 시작한 그림이었죠. 여기에 3년 만에 나온 무거운 신호까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큰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그 실체를 벗겨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정말 무거운 며칠이었어요. 저도 하루 종일 시장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정말 답답했거든요. 이틀 사이 주가가 크게 밀린 흐름이었죠. 근데 이번 주 미국 반도체 지수가 크게 튕겨오른 소식부터 시장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어제 아침 삼성 안에서 3년 만에 나온 무거운 소식이 하나 더 겹친 상황이거든요. 이 두 신호가 어제 반등의 진짜 배경이었죠. 먼저 최근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드릴게요. 7월 7일 삼성전자가 6.9% 급락한 자리였죠. 바로 다음 날인 8일에도 6.2% 추가 하락이 나온 시점이거든요. 주가가 28만원 아래로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흐름이 완전히 달랐어요.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가 2% 넘게 튕겨 올라간 그림이었거든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2% 반등이 확인된 자리였죠. 마이크론, 샌디스크 같은 종목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결과였습니다. 며칠 만에 시장 심리가 크게 바뀌기 시작한 흐름이거든요. 이 변화가 반등의 진짜 신호탄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신호가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는 외국인이 대규모로 팔던 그림이었죠. 그런데 어제 흐름 안에서 큰손 시각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한 상황이었거든요. 왜 지금 담기 시작했을까요? 큰손은 원래 3개월에서 6개월 앞을 보는 습성이 있었어요. 지금 자리를 앞으로 이어질 흐름 전체와 비교하시면 재진입 자리로 해석되는 배경이 있었거든요. 당장 며칠 방향이 아니라 몇 개월 뒤 그림을 보는 시각이었죠. 이 시각이 시장 안에서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손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국면에서 조용히 물량을 담아가는 흐름이었어요. 이 급락의 진짜 원인을 짚어드릴게요. 회사 사업이 무너져서 나온 하락이 아니었어요. 시장 안에서 벌어진 심리 문제였거든요. 좋은 뉴스가 확정되기 직전에 미리 산 자금이 발표 다음날 이익 실현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된 상황이었죠. 지금 삼성전자가 정확히 그 그림이었습니다. 89조 원이라는 좋은 뉴스가 확정된 다음날 매물이 쏟아진 시점이거든요. 여기에 시장 눈높이가 이미 너무 높아진 상황도 겹쳤어요. 일부에서는 100조 원을 기대하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런데도 89조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실망한 자금이 매도로 돌아선 결과였습니다. 즉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게 문제였어요. 여기에 정말 무거운 이야기가 하나 겹쳤어요. 바로 인공지능 사이클 우려였거든요. 미국 메타를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확산된 상황이었죠. 이 우려가 왜 지금 나왔을까요? 전문가들이 지적한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회사들이 최근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 이익 대부분이 가격 상승 덕분이라는 분석이었거든요. 물량이 폭증한 게 아니라 D램과 낸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나온 이익이라는 해석이었죠. 이걸 시장 일부에서 후기 사이클 신호로 해석한 상황이었어요. 이 우려가 며칠 사이 반도체 섹터 전체를 짓누른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이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3년 만에 나온 무거운 뉴스였거든요. 지난 6월 파운드리가 월간 기준 흑자를 냈다는 이야기였죠. 2023년 이후 첫 월간 흑자였습니다. 이 뉴스가 얼마나 무거운지 잠깐 짚어드릴게요. 삼성 파운드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매 분기 조단위 적자를 낸 사업부였거든요.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된 부문이었죠. 그런데 이 사업이 6월에 월간 기준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는 뜻이었어요. 파운드리 손익이 바닥을 지났다는 신호가 처음 나온 자리였거든요. 큰 손이 조용히 담기 시작한 진짜 배경이 여기 있었죠. 여기서 이 흑자를 이끈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외부 대형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삼성 안에서 나온 6세대 메모리 물량이었죠. 6세대 메모리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 생산이 파운드리 4나노 라인을 채우기 시작한 흐름이거든요. 이 물량이 늘어나면서 첨단 공정 가동률이 올라간 결과였어요. 여기에 수율 개선 효과가 손익에 반영된 배경이 있었죠. 업계에서는 삼성 4나노 공정 수율이 80% 근처까지 회복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즉 6세대 메모리 흐름 자체가 파운드리 흑자를 만든 셈이거든요. 회사 안 흐름이 다음 흐름을 계속 밀어올리는 그림이었어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 시점에 확인된 자리였죠. 여기서 삼성만의 구조적 우위가 확인됐어요. 경쟁사는 6세대 메모리 베이스 다이를 대만 TSMC 공정에 맡기는 방향을 택한 시점이었거든요. 즉 6세대 메모리 매출이 늘어도 파운드리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였죠. 그런데 삼성은 6세대 메모리 베이스 다이를 자체 파운드리 4나노 공정
구조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가 6세대를 설계하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베이스 다이를 만들고 첨단 패키징까지 안에서 이어지는 구조였거든요. 이 구조 덕분에 6세대 메모리 매출 증가가 파운드리 가동률 증가로 곧바로 이어지는 흐름이었죠. 경쟁사가 흉내낼 수 없는 삼성만의 그림이었어요. 이 구조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삼성 실적을 계속 밀어올릴 진짜 뿌리였습니다.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애플이 최근 삼성 텍사스 오스틴 파운드리에서 이미지 센서를 공급받기로 결정한 상황이거든요. 스마트폰 시장 대장인 애플이 삼성을 선택한 그림이었죠. 이 뉴스가 얼마나 무거운지 짚어드릴게요. 애플은 지금까지 부품 공급망을 정말 까다롭게 관리해온 회사였습니다. 경쟁사인 삼성에게 부품을 맡기는 결정이 쉽게 나오는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스틴 파운드리 공급을 결정한 상황이었죠. 삼성 파운드리 기술 신뢰도가 세계 최고의 회사에게 인정받은 그림이었어요. 이 계약이 하반기부터 매출로 반영되는 시점이었거든요. 파운드리 다음 무대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밖으로 눈을 잠깐 돌려보시죠. 세계 인공지능 대장 회사들이 지금 누구랑 손잡고 있는지 아세요? 엔비디아, 오픈 AI, 테슬라, 구글이었습니다. 여기에 애플까지 삼성 파운드리 공급을 결정한 상황이거든요. 세계 인공지능과 스마트폰 대장이 모두 삼성을 파트너로 삼고 있는 그림이었죠. 이런 시장 그림, 반도체 역사에서 정말 드물게 나오는 흐름이었어요. 이 파트너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삼성 실적을 계속 밀어올릴 배경이었거든요. 큰손이 지금 이 자리를 조용히 담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었죠. 당장 며칠 흐름이 아니라 이 파트너 관계 전체를 보는 시각이었어요. 이 흐름 안에서 그저께 나온 실적을 다시 보시죠.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원이었거든요. 한 해 만에 이익이 18배로 뛴 시점이었죠. 이런 이익 성장, 한국 기업 역사에서도 정말 드물게 나오는 흐름이었어요. 여기에 성과급 충당금 추정치 17조 원을 더하시면 실질 이익이 106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거든요. 3년치를 한 분기에 벌었다는 표현이 이래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 실적이 시장에 던진 신호가 정말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 실적 안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숨어 있었죠. 이 실적 안에 정말 숨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파운드리 사업이 6월에 월간 흑자로 돌아선 시점이잖아요. 즉 이번 2분기 실적에는 파운드리 흑자 효과가 6월 한 달만 반영된 상태였죠. 3분기부터는 이 효과가 3개월 내내 반영되는 흐름이거든요. 여기에 6세대 메모리 매출이 하반기부터 확대되면서 파운드리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는 배경이 있었어요. 즉 89조 4천억 원이 끝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죠. 앞으로 몇 분기가 지날수록 이익이 더 크게 확대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보는 시각이 큰손이 담기 시작한 진짜 배경이었거든요. 당장 이번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흐름을 보는 시각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디 있는지 짚어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큰 폭으로 내려온 시점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이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말 낮은 구간까지 밀린 상황이었죠. 당시 금융위기 저점에서 형성된 자리와 비교하시면 지금이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까지 내려온 시점이었어요. 즉 시장 전체가 저평가 국면으로 해석되는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에서 폭락이 나온 게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큰손이 지금 이 자리를 흥미롭게 보는 배경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평가 국면에서 폭락은 오히려 진입 기회로 해석되는 흐름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자리는 다시 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쉬운 예로 풀어드릴게요. 1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이 가방이 갑자기 20만원에 판매되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서 사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가격이 오래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가 없는 시점이었죠. 지금 한국 주식이 정확히 그런 자리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회사 실물은 어마어마한 성장 방향인데 주가만 반대로 밀린 그림이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시장 역사상 정렬이 시작되는 경우가 반복됐거든요. 이번에도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시장 안에서 확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손이 명품 가방 세일에 조용히 줄서기 시작한 자리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여기서 정말 짚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워런 버핏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는 격언이었거든요. 당시 버핏은 다들 무섭게 팔던 시점에 골드만삭스와 GE 같은 우량주를 대규모로 사들였습니다. 그 이후 몇 년 만에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결과
보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심리적 패닉과 진짜 위기를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이 정확히 그런 순간이거든요. 회사 본질은 그대로인데 감정이 만든 왜곡된 가격이 나온 상황이었죠. 큰손이 조용히 담는 이유도 정확히 이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3주 안에 삼성전자에 나올 이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7월 16일 대만 TSMC 실적이 다가오는 시점이거든요. 여기서 인공지능 관련 매출 규모가 확인되는 흐름이었죠. 이어서 미국 빅테크 실적 시즌이 진입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이 릴레이로 발표하는 시점이었어요. 여기서 자본 지출 가이던스가 상향되면 인공지능 투자 둔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는 배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7월 24일 근처 삼성 확정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반도체 부문 세부 실적과 하반기 방향이 공개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정말 무거운 3주가 앞에 놓여 있는 시점이거든요. 큰손이 지금 담는 이유가 이 3주를 미리 준비하는 흐름이었어요. 여기서 TSMC 실적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짚어드릴게요.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칩이 어디로 가느냐면 대부분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이었거든요. 즉 TSMC 실적을 보시면 세계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이번 실적에서 인공지능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 메타가 던진 인공지능 투자 둔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는 배경이 있었어요. 그 시점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재평가 흐름이 곧바로 시작될 상황이었거든요. 이 신호가 앞으로 일주일 안에 확인되는 시점이었죠. 큰손이 지금 자리에서 조용히 담는 이유도 이 신호를 기다리는 배경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정말 결정적인 흐름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심할 부분도 있었어요. 앞으로 흐름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메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투자 둔화 우려가 계속 나오는 시점이었죠. 여기에 미 이란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 폭락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자리였거든요. 어제 반등이 하루 만에 다시 밀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는 시점이었죠. 하지만 실물 데이터가 여전히 강한 방향이라는 점이 정말 무거웠어요. 시청자분들도 심리적 패닉과 진짜 위기를 구분하시는 시각이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회사 본질은 그대로인데 감정이 만든 가격 왜곡이 나온 상황이었죠. 이 시각을 놓치지 않는 흐름이 앞으로 정말 무거운 무기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지금 장은 그냥 운 좋게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부해봤고 자동 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 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걸 깨려면 미리 정리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이니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존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의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틀 폭락 뒤 어제 첫 반등 시도, 3년 만에 나온 파운드리 흑자, 세계 인공지능과 스마트폰 대장이 모두 삼성을 파트너로 삼고 있는 그림까지 이 신호들이 순서대로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큰손이 이 자리에서 조용히 담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었거든요. 앞으로 3주 안에 나올 TSMC 실적, 미국 빅테크 자본 지출, 삼성 확정 실적까지 이 이벤트들이 앞으로 시장을 다르게 만들 배경이었죠. 시청자분들도 이 흐름을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